요새 날이 많이 파요. 그럼요. 여기도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식빵으로 거예요. 왔기 때문에. 아이고. 예, 저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초대 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우리 한유진 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정체성이 뭐고 앞으로 이제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고 또 미션은 뭐고 또 비전은 뭐고 또 이걸 실천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이 전략 목표는 뭐고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하고 또 주위에 있는 이런 그 전문가 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정말 그 숨가쁘게 이걸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지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같이 만든 이런 그 미션과 비전 또 가치를 공유를 하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 저로서는 뭐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하고 국학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인류문화국가로 만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기호유학의 본향인 이곳 논산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교유학 관련 전문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관은 한국 유교문화의 가치를 이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또 이걸 현대적으로 이렇게 그 계승을 해야 되거든요. 계승을 하고 또 더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런 그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문화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유교문화 그러면은 마치 1000년 전, 뭐 몇백 년 전에 그 고리타분한 그 유교를 다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제 그 거부감이 있는데요. 이 문화라고 그러는 것은 이 고정되고 정체된 실체가 아니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중에서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취사 선택하는 그런 문화로서의 그 유교 문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양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3만 불, 4만 불의 이제 나라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그 정말 그 우리가 이제 나이스하다, 젠틀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품격 있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어떤 그 정신 문화가 이제 중시가 되는데 정신 문화 중에서 꼭 유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그 문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 그 나라를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교 문화를 강조를 하는 거죠. 저는 세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두 번째는 예절 또는 뭐 또는 뭐 예학 뭐 이렇게 하는 예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학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 행동 양식 중에 하나는 공하고 사가 이게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 쪽으로 이렇게 그 더 중시하고 그걸 존중하고 그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것은 결국 유교의 수기치인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유교는 본질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나 나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써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치인이거든요. 치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건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적 분야에 가가지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유교는 본질적으로
숙이 나의 몸을 닦은 다음에는 치인을 해야 내 인생 삶의 최고 목표인 이 이상적인 삶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적 분야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그 행복한 그 삶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 뿌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 수기치인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고 용기 내서 더 잘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그 유교의 그 정신과 문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서 저희는 공무원 교육을 먼저 좀 신경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 시도 공무원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국가관, 청렴관, 공직관을 일정 부분 우리가 한 며칠 정도 정말 훌륭한 그 강사진들을 교수들을 또 이렇게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저희가 좀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학입니다. 그래서 유교 하면은 여러분들 뭐 통상 생각할 때 그 상례 제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명절날 차례 지내야 되고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로 생각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막 인터넷 시대에 말이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게 이제 법문 용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데 과거의 이런 형식과 방식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대로 고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예절의 현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성균관하고 유도회 대한유도회 총본부하고 같이 설 차례상 간소화 이걸 갖다가 캠페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것 또 이제 우리가 제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각 문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례도 좀 이렇게 현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원화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편한 것이 좋다고 해서 본질을 손상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본질, 그 의미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좀 복잡하더라도 국가의 그 성균관에서 지내고 있는 석전대제 같은 의례라든지 문묘에서 지내는 그 제사라든지 또 각 그 종가에서 지내는 이런 문중에서 지내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제사, 불천이 제사라든지 뭐 시제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오히려 더 보존해야 된다. 원형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직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이 일반 국민들은 좀 편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절의 현대화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저희 그 충청도의 우리 유학자들이 17세기부터 이 예절을 아주 그 예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논산을 예학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예학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가래집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예학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실학이었습니다. 가장 그 필요한 학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실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학문을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양난을 겪으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그러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학문이 그거였는데 그것을 국가 단위에서 뿐만이 아니고 집집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지킵시다 하는 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정리를 한 것이 이곳 논산에서 사계 김장생이라든지 뭐 이런 훌륭한 예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고 영문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바꾸고 해서 이걸 이제 세계적으로도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절은 현대화하고 세계화 이 두 양축으로 이제 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국학진흥입니다. 국학하면은 꼭 유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전통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유산과 자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국학인데 통상 이제 오래되면 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문화와 관련된 자료는 멸실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아직도 귀중한 그 고문서나 뭐 이렇게 영정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수집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국학진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국학진흥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제 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수집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10,000점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또 이제 또 10,000점 또 수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걸 또 계속 연구하는 이런 국학진흥 사업.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뭐 한문 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대중화라고 그러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신구를 아우르는 그런 대중화, 또 공간을 아우르는 대중화. 이제 그래서 전통 이런 인문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연수 전시 프로그램을 우선 대중적 요구에 맞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 어렵게 막 한문으로 하고, 이렇게 그냥 무슨 한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쉽게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그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제례 등 이제 이런 유교문화의 현대화를 좀 도모해야 이제 시공을 아우르는 대중화가 돼, 시대를 아우르는 대중화가 되고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거죠. 네. 다가가서 이게 옛날 건 줄 알았더니 옛날 것이 아니네. 자꾸 변하네. 그런데 사실은 변한다고 느끼지만 우리 국민들 이 속에 유교 문화의 정신이 있어요. 다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 이렇게 뵙고 그러면 자기가 설령 인사는 안 했어도 인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지하철에 있으면 피곤해 가지고서 어르신이 오셨을 때 일어나야 돼 하면서도 순간을 놓치게 되면은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어떤 예의 범절이라고 그러는 이인의 예지라고 그러는 이 유교 문화가 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만 하면은 충분히 많은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중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연수도 이제 만들고 학생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하고 협력해서 임직원들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세계화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K유교라는 말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최초로 K유교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한유중이 쓰거든요. 그래서 K유교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어휘거든요. K컬처 그러면 K컬처는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이 문화를 향유하고 영위할 때는 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뭐 BTS가 이렇게 가니까 뭐 파리에 말이지 수십만 명이 사람들이 몰리더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K컬처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K컬처의 의미 속에는 세계화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K유교 이렇게 했을 때는 안으로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유교 문화를 전 세계에 좀 공유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그 K유교라고 그럴 때 또는 K컬처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 하나는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성만 강조하고서 우리 유교가 중국 유교하고는 달라.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1000년 이상 우리 것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당연히 다른데 근데 만약에 특수성만 강조한다 그러면은 그 문화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국가나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가지고 이게 세계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성은 의미야. 그래서 이건 있어야 돼. 그럼 발굴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너무 내 것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공감을 못 이루어져서 같이 향유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특수성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은 이거는 인류 전체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화야. 라고 해가지고서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성이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구했던 이런 그 성리학이라든지 퇴계 이황, 율곡 이의 이런 그 학문은 중국에 없는 학문이에요. 같은 그 뿌리에서 왔어도 우리가 우리의 철학으로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만 너무 고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단절이 돼가지고 보편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뿌리는 뿌리대로 계속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연결을 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걸 또 강조를 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향을 할 때 그것이 K컬처가 되고 K유교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세계화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예학서인 가래집남이라든지 뭐 의례문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번역해가지고 또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좀 등재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세계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그 K유교 국제 포럼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선 늘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하고 상시 이렇게 그 협력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등등.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은 그 종가 문화 이런 것이 또 우리의 그 독특한 그런 거거든요. 중국도 있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중국과는 또 다른 우리의 그 독특한 그 문화를 형성해서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 K유교로 해서 또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할 수도 있고 등등 해야 될 일은 뭐 무지하게 많죠. 예. 어떤 그 문화의 콘텐츠가 이제 그 개발이 됐으면은 그것이 관광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그 문화로 이렇게 참 훌륭한 문화로 이렇게 그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유교 문화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고 느낄 수 있게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모인 사람들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면 그게 이제 그 산업화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선 여기 앉고 있는 이 자리를 K유교 에코 뮤지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사업인데 2차로 이제 한 몇백억 더 투입을 해서 이 주변 일대를 이제 이 생태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묘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장교, 교육시설 이런 것을 해서 에코 뮤지엄을 만들어서 여기에 방문하면 한국의 유교 문화가 뭔지를 한눈에 알고 이렇게 또 이제 배우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하나 하고 이 탑정우가 이제 그
이 출렁다리도 있고 굉장히 큰 호수에 있는 관광단지인데 그 주변이 서원이 한교가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논산이 우리 그 기후 유학의 본향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개 서원이 있지만 대표적인 서원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남서원, 두 번째가 충곡서원, 세 번째가 효암서원인데 우리가 유교 그러면은 한마디로 유교 문화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충효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다 가잖아요.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예의범절 지키고 이게 이제 가장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의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실체, 손에 와닿는 실체인데 그 충효예가 거기 한 군데 다 있습니다. 탑정호 주변에 효암서원은 우리나라에서 효자로 유명한 조선 성종 때 강응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 효가 깊은 거야.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보신탕이 드시고 싶은 거야. 한겨울에 보신탕을 어디서 구해요? 여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 논산천을 넘어가면은 양촌장이 있어요. 그래서 양촌장 일단 가서 사정하고 뭐 어떻게 가지고서 보신탕을 한 그릇을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어머니 드시고 싶은 보신탕 구했으니 어머니가 이걸 드시는 걸 생각하면 저절로 이제 힘이 나는 거야. 그 이제 논산천을 다시 넘어서 이제 집으로 오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진 거야, 겨울에. 이게 깨져버렸네. 그래 이제 응정이가 우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서. 세상에 우리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이 탕을 이렇게 깨뜨렸으니 불효도 이런 불효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꾸럭꾸럭 소리가 나. 근데 보니까 그 깨진 얼음 쪽으로 요만한 조그만한 그 고기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라도 그냥 꺼내가지고 어머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서 어머니를 끓여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맛있게 드시고서 이제 병도 낫고 근데 오래 사셔서 이제 효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가 지금도 있어요. 그 탑정호 논산천에 가면 을문이라고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논산에서 통상 효자고기라고 부릅니다. 효자고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강응정이가 그걸로 효자로 정려를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문도 있고 그래서 임금이 훌륭한 선비로 이렇게 이 상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효암서원이야. 효의 대표적입니다. 효자고기. 논산에는 효자고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충청 그 탑정호 주변에 효자고기. 두 번째는 충곡서원이라고 있는데 서원은 대개 그 문인들을 모십니다. 우리 율곡이나 퇴계 이황이나 뭐 이런 그 문인들을 모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인인 계백장군을 모셨어요. 거기가 계백장군이 돌아가신 데거든. 그러니까 계백장군의 충을 말하자면 기리기 해가지고서 그 서원에 계백장군, 충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남서원이 있어요. 그 도남서원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예학의 종장이라고는 지금 우리의 그 예를 기반을 닦은 사계 김장생 이분이 거기서 말하자면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후학들이 그분을 모시는 그런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충효예가 그 탑정호 주변에 다 있고 거기에 그 오랜된 그 고정이라고 그러는 그 우리 마을 그 광산김씨 그 종가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가서 그냥 즐기고 오는 출렁다리 가서 재밌다 하고 오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유교를 생각하고 충효를 생각하는 것으로 연계를 시킨다 그러면은 그것이 탑정호 유교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 문화 콘텐츠는 이제 대중화, 세계화,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한 그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콘텐츠를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돼야죠. 그 콘텐츠는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국학지능 사업이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그 역사를 연구해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이제
산업화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K컬처를 세계에 알린 세계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충이 뭐고 예가 뭐고 효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대중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문학 콘텐츠 플랫폼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4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류 문화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뭐 매일매일이 아주 머리가 터지죠. 올해가 뭐 검은 토끼 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 동물로 가지고 띠를 하는데 이렇게 색깔이 참 다른지는 몰랐는데 요새 생각해보면 검은 토끼는 또 상징하는 게 있다네요. 지혜하고 풍요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 국민 모두 지혜롭게 풍요롭게 이렇게 그 한 해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한국유구문화진흥원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결국은 우리 유교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인류 문화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방문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뭐 볼만한 데도 좀 있습니다. 오신 김에 여기 한번 둘러보시고,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좀 사진 좀 찍어 가셔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